이한주님 총출동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세요? 프로그래머님이 주신 네. 앉으시면 제가- 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저기 프로그래머님 괜찮아요. 저기 저쪽에 앉으시는 거. 네,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네, 네. 어디 편히 앉으시면. 풍랑풍랑 남녀. 저희처럼 작은 극장에 이렇게까지 카메라가 뻗쳐 있고 하는 게 되게 좀 생소한데요.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저희가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팬사인회까지 이제 잘 하려면 빠르게 질문 주시고 이제 소화를 해야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 길 해주신 게스트분들의 인사로 시작할 텐데 김현정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르다 연출한 김현정입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흐르다에서 최진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터 옷이 안 나왔네? 여러분 만나려고 포스터에 입고 나왔던 옷 입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답답한 아우지 박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수 역할 안민영입니다. 또 이 노원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좋은 날 또 극장에서 영화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흐르다에서 호진 역을 맡은 이한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르다에서 소영 역할 맡은 강진아입니다. 흐르다 집이 첫 참석인데 무척 떨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인가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네, 떨리고 설레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얘기드리지만 아마 이 어벤져스 분들을 다시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풍성한 시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형식적인 질문인데 감독님 단편들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로 짐작이 됩니다. 인문반, 그리고 나만 없는 집 이런 작품들 다 아실 텐데 이 감독의 첫 장편은 어떤 영화가 될까라는 거를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현정 감독님께 왜 흐르다가 첫 장편이 되었고 좀 어떤 계획으로 좀 이 작품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네, 첫 장편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되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보다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호기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네, 흐르다라는 작품으로 부녀 이야기로 첫 장편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되게 영화를 보고 나서 실제 어떤 그 부녀의 어떤 모습들, 우리네 가족의 모습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호진만 살짝 좀 애매한 채 캐릭터가 좀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떤 몰입도를 주는 건 배우님들의 정말 열연과 타이캐스팅이 아니었으면 그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설 배우님부터 좀 어떻게 김현정 감독님과 이렇게 흐르다를 작업하게 되었는지 참여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 순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워낙 감독님의 전작들 팬이었었고 제가 같이 일했던 지난 회사에서 감독님께 이제 공고를 보고 감독님께서 필름메이커스 공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가 보고 연락을 드려서 만나게 됐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대본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이랑 함께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만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감독님의 눈을 보고 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독립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저는 일단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한 어떤 그 가족관계, 이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한 것도 있었고, 또 그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힘들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이 감독님한테 뭔가 좀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저는 뭐 기꺼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감독님 작품 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그 입문반 때 어떤 GV 현장에 저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님들 극단 특히 거기서 나오는 극단이 제가 만들었던 극단이거든요. 그냥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대구 사람인 걸 그때 아셔가지고 이제 외숙모 때 인연이 됐고 혜수는 역할이 그렇잖아요. 엄마와 있을 때 없을 때 분위기. 그 이제 뭐라 그러지? 어떤 자리에서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분위기가 이제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화기애애하고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해서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도 굉장히 뭐 편하고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 공고를 아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전작을 이제 단편들도 영화제에서 많이 봤었고 빨리 저 감독님의 장편을 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는 분이 그 공고를 보내주셨고 저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감독님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뵙고 또 이제 나름대로 호진 역할들을 이제 또 연기한 영상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해서 이제 만나 뵙게 돼가지고 작품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 역시 김현정 감독님께 전화가 왔었는데 무조건 해야겠다. 네, 그냥 현정 감독님 작품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함께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과 함께 상상하니까 무조건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준님하고 6개의 밤 촬영장에서 만났었는데 너도 이 작품? 서로 설레서 그 얘기를 몰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앤 포털의 흐르다에 대한 평을 하나 보면 영화가 너무 건조해서 눈물을 흘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되게 공감되는 얘기인 거예요. 분명 눈물이 나올 법한데 영화의 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저도 되게 좀 재밌는 어떤 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게 어떤 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다운돼 있고 좀 건조돼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 이설 배우님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혹은 그래서 이제 엔딩은 좀 더 이제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좀 웃는 얼굴로 하고 싶었다라고 했으나 감독님께서 되게 절제를 시켰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좀 그런 톤을 갖게 된 이 영화가 좀 그런 톤으로 좀 이렇게 형성하게 된 그 어떤 좀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은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 부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뭐 나름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뭐 에피소드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이 설정 자체가 이제 워낙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는 이제 부녀 관계다 보니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너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싸우든 웃든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을 발생시키려면 이제 그런 이렇게 서로 계속 이렇게 만나거나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설정이다 보니 이제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큰 축이 이제 영화에 이제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조심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영화에서 던져졌을 때 어쨌든 그거를 맞이하는 인물들의 어떤 감정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하면 뭔가 가짜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곱씹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영화 전체 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영화의 뭐 한계이자 나름의 장점 그 두 가지 측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죽음을 그렇게 그냥 블랙아웃 처리하는 걸로 보신 거는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약 10초 정도의 그냥 블랙아웃으로 넘어간 채 바로 이제 그냥 뭐 이제 죽음의 어떤 것들은 그냥 지워지게 되는데 그런 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좀 이렇게 맥락과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부녀가 늘 이제 멀리 극과 극으로 좀 일종의 떨어져 있지만 코라는 부분으로 약간 이렇게 묶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일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형석 캐릭터는 이제 어릴 때 형에게 이제 그렇게 싸움을 붙이게 되면서 이제 휘게 되었고 아마 진영은 그게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뭐랄까요? 어쨌든 그 코를 다쳤다라는 그런 어떤 설정이 같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혹시 이설 배우님께서는 그 설정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코를 수술한 겁니다. 성형수술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듣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저도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형석의 휘어진 코와 어떤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다른 저만의 해석은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면접을 앞둔 분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영도 취준생이고 또 우리 김현정 감독님께서 워낙 현실적인 것을 많이 반영하시는 분이셔서 좀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았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엄마인 혜수가 너는 좀 언니처럼 좀 어떤 외관을 좀 따듬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성형 수술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용보다는 어떤 취업 목적의 그런 걸로 했다라는 걸 얘기를 들으니 그때 이제서야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아버지의 술자리 독백의 의미도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약간 가부장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괴물 같은 아빠일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정말 시름을 이제 날려버리는 어떤 술자리에서 혼자 이제 술을 마시는 그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 물으신 거 맞으시죠? 혹시 모르신 분? 아닌가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혼자 이제 코 휜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백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이라거나 배우님의 그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한테는 평생의 어떤 자기 컴플렉스이자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이. 그다음에 그런 형에 대한 그 원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 뭐라 그럴까? 자기 컴플렉스가 이제 코가 휘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로 계속 자기한테 남아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아주 미숙한 애들끼리 형제와의 다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원망을 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자기 컴플렉스라고 또 여기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이제 그런 속마음이 또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것만큼 저는 좀 미숙한 그냥 어떤 인간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하고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평소 얘기하지 않다가도 술 먹으니까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진취적으로 나갈 거다. 아무도 안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상징적인 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과거의 일종의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뭐 일종의 뭐 중산층으로의 약간 도약이나 뭐 이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어떤 맥락도 좀 짚을 수 있겠다. 본인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남한테 늘 휘둘리면서 살아왔다. 뭐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아 그 배우님 마이크 드신 김에 저는 사실 영화를 2번 봤는데 네. 마지막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로 이렇게 됐는지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라 카탈로그가 보여진 채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장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인과로 넘어가게 된 건지 혹시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는 부도가 점프대가 네, 부도가 아.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수금 같은 것들 이제 도발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생긴 법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그걸 조금 더 설명해주는 장면을 찍긴 했었거든요. 이제 이설 배우님하고 이제 세무사님하고 이제 1대1로 나눈 대화를 촬영을 했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근데 영화 편집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영화에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담아내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또 그런 감정이 또 이렇게 좀 내려가기 때문에 고민하다 좀 설명 없이 그냥 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형석 캐릭터가 어쩌면 그 분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혈 사태를 낸 건 아닌가라는 그냥 상상도 해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카탈로그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식견으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민영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악취미긴 한데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캐릭터가 죽음을 맞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그냥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아련하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제 진영이 엄마의 그 사무실을 자리를 정리할 때 이제 혈당 체크기 같은 것도 나오는 것도 괜히 좀 눈에 들어오고 했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되게 지엽적인 얘기인데 혹시 좀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엄마 해수의 죽음은 철저하게 사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마가 몸 건강이나 집안 어떤 경제 상황이든 어떻든 이 모녀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형편상 그리고 실질적인 그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를. 물론 대외적으로 사장님이시고 뭔가 일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그 운영하는 방식이나 경제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해수가 거의 대부분 도맡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엄마 없는 집 그 몇 초간의 그 블랙아웃 다음에 그 분위기 그 뭔가 한적한 것 같은데도 진영이 혼자 집에서 밥 먹고 누워 있을 때도 그 쓸쓸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뭐 엄마가 돌아가셨든 살아계셨든 엄마가 부재할 때와 있을 때 차이의 어떤 분위기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차이. 네, 그 분명히 해수는 뭐 자의적이든 건강 문제든 절대로 그냥 본인의 의지로는 그냥 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마지막에 이제 형석이 취업을 하게 될 때도 사실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형석이 은행에서 사인을 하는 장면에서 딸을 옆에 힐끗 보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사인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다라는 게 되게 좀 인상적으로 남아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호진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그 한주 배우님을 모시고 3번째 GV를 하는데
다 회사원으로 나오게 돼요. 평평남녀와 그 겨울 나는에선 심지어 일본어도 쓰시고 평평남녀에서는 낙하산이었다가 그 겨울 나는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었다가 이 영화에서는 엄청난 전문 네 캐릭터. 그래서 아마 그 감독님도 그런 연유로 좀 캐스팅을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전문적이고 또 이제 어떤 용어들을 계속 하는 게 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배우님께서도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하셨겠다. 이 캐릭터화되는데 어떤 좀 노력이 좀 별도의 것들이 좀 그런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용어들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미팅 때도 제가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뭐 용어들이라든지 뭐 거기에 있는 어떤 부품들이란 자재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조금 시나리오에서 첨가를 해서 이제 감독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만들 때는 조금 감독님이 그래도 호진이 막 너무 나빠 보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나빠 보이지 않을까 이유를 찾으려고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나쁘긴 나쁘더라고요. 근데 또 어쨌든 이야기에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또 사장님이랑 또 진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또 불씨가 되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역할들을 또 한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 또 제가 좀 연기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시려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 때는 뭐 주변에 저희 아버지도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 진영에게 분명 아버지를 도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떠나버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것들이 조금 보여줘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 캐릭터. 근데 저는 그때 그 형석이 그 술집에서 코 얘기할 때 저는 약간 그때 조금 뭔가 이 쎄했다는 느낌을 맞아요. 벌써부터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호진은 이미 눈치가 되게 빠르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그때부터 조금은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좀 쉽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 보면은 그 이한주 배우님께서 약간 힐끗힐끗 볼 때 이제 그 점점 뒤로 이렇게 빠지게. 그렇죠. 근데 그 자리도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이 접대를 받는 일종의 그런 것들인데 되게 뭔가 약간 사기의 기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이렇게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소영 캐릭터 이제 강진아 배우님이 했던 그 언니 캐릭터인데 저는 그 강진아 배우님을 작품들을 계속 자주 봤는데 국수 먹방은 배우님이 최고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잠 못 드는 밤이면 최근에 다리 지는 밤과 뭐 몇몇 작품들을 보면 국수를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이 작품에서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꼭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시면 더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좀 우스갯소리를 좀 던지면서 언니 캐릭터는 뭐랄까요? 뭐 그 진영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했다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엔딩에서 일일이 마음 쓰면서 어찌 사냐 이러면서 이제 또 뭐랄까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제 시가 쪽이랑도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엄마랑은 좀 뭔가 다른 좀 예컨대 남편에게 좀 더 종속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뭔가 좀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에서도 약간 차이가 좀 보이게 되는데, 이 언니 캐릭터에 대해서는 강진아 배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좀 연기를 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그 지금 가정을 꾸리고 그 맥주와 치킨을 파는 그런 이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부진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에는 이제 동생에게 그 어떤 동생을 걱정한다는 말로 제 맨날 뭐 취업 준비생이고 뭐 아빠 공장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나중에는 또 도와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틱틱거리는 것 같지만 좀 챙겨주는 좀
나중에는 좀 챙겨 친데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분장이 좀 진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화장을 하기를 뭔가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사투리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었는데 저희 그 감독님과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리딩 때 뵐 수 있었던 배우분들께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는 이제 민영 선배님, 그래서 이제 주로 감독님의 그 대사 녹음을 듣고 많이 의지를 했고, 그래서 참 저는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투리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그게 방해가 될까봐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는데, 어쨌든 많이 의지하면서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배우님의 캐나다, 먼 캐나다 이게 너무 잘해서 저도 좋아해요. 너무 전 사투리 모르지만 너무 잘하신 것 캐나다, 같다.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사투리가 나온 김에 안민영 배우님께서는 사투리 감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뭐랄까 좀 아마 많이들 도움을 주셨을 것 같고, 또 이설 배우님과 박지일 배우님도 어떻게 좀 사투리를 원래 좀 잘 하셨던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투리에 대해서. 네, 저도 안민영 배우가 네, 저는 원래 부산 출신이고요. 저도 한 33년을 부산에서만 살았던 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말을 그 이후에 오히려 표준말을 외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해서 말씨를 바꾼 케이스죠. 왜냐하면 연극을 하면 뭐 고전도 하고 굉장히 그 대사 분량이 많은 연극들을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부산 사투리를 하니까 여기 쓰여진 우리 이설 배우도 청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 이 경북 사투리를 잘해요. 특히 뭐 감독님 대구 출신이니까 우리 안민영 배우도. 근데 여기서 써야 되는 사투리는 대구 사투리예요. 이 대구 사투리랑 그러니까 경북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가 좀 달라요. 그 뉘앙스를 또 네, 어쨌든 저도 좀 배우고 공부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역시 저는 그냥 부산 사투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관객분들은 뭐 큰 차이를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설 배우님은 좀 사투리 어떠셨어요? 예,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청도에서도 살고 울산에서도 살고 대구에서도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경북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를 고루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 종합 세트. 네. 사투리 종합 세트. 그래서 저는 어미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께 강습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묘하게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안민영 배우님 어떠신가요? 사투리 좀 마음에 드시나요, 배우님들? 좀 과감하게 여쭤보세요. 네, 그 초반에 리딩 할 때 얘기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전 사실 다른 배우분들 사투리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을 가졌다기보다 저는 제 대사가 제가 지금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제 입금되면 쓴다고 이제 하는데 저도 각고의 노력 끝에 꿈에서도 사투리 안 써도 무대에서 실수 안 한다는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 엄청 고쳤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감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 촬영을 할 때 사실 제 대사가 모든 장면이 다 뭐 쉽지는 않거든요. 모든 대사나 장면이. 근데 그 사투리로 할 때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엄마 말투에 말을 하니까 물론 저도 지금 뭐 엄마 나이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떤 딸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 엄마 소리가 나면 잘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약간 생각하면서 대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해수의 대사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워낙에 열심히 다들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대사라는 게 그 불특정 다수의 관객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심이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느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감독님 말투도 너무 좋아서 또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다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한주 배우님은 혹시 사투리를 썼던 작품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도 대구에서 뭐 단편 찍을 때 네. 저도 그 고향이 부산이라서 음, 네, 그래서 대구에서 참 한번 찍을 때 이제 했었고 네. 이번 작품에서는 일본어 때문에 좀 일본어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일본어를 보시고 싶으시면 그 겨울 나는이라는 작품들도 나오게 되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관객분들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빠르게 소화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인공의 목욕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문이 조금 열려있는 씬의 의미도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목욕이 처음엔 둘이었다가 나중엔 혼자가 되는 게 되게 좀 쓸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엄마가 마지막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속초행을 갔을 때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뭐 강의를 볼 때 엄마가 이제 들어올까 약간 문을 막 닫게 되는 어떤 그 진영의 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씬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우선 그 어머니의 이제 죽음이라는 걸 이제 영화에서 중요하게 설정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민영 선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무대포로 던지면 좀 의아한 느낌들이 드실까봐 약간 이제 그거를 앞에서 좀 복선처럼 깔아줘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으로 그냥 좀 분위기를 좀 암시하는 약간 그런 걸로 생각했었고 그렇게 이제 문을 활용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또 이런 디테일을 또 단발로 하는 것보다 앞에서 또 그 문이 좀 다른 방식으로 뭐 이제 활용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좀 각인을 좀 시키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문이 엄마가 동창회 간다고 나가시고 이제 닫는다고 닫았는데 이제 슬쩍 열리는 이런 이제 것으로 좀 변주를 시켜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좀 암시하는 것으로 좀 활용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게 됐고요. 목욕씨는 이제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마와 진영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이제 활용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좀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영화가 이제 40분 물론 이제 그것도 길지만 어쨌든 그 40분 동안 관계성을 빨리 설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 또 거리감으로 빨리 넘어갔어야 해서 이 둘이 아버지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각별하게 가깝다를 이제 고민하다가 좀 신체적인 것으로 좀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첫 장면 같은 경우는 또 그것으로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 먼 관계를 이제 영화에서 이제 설명해 주듯이 그것과 좀 대비되게 어머니와 딸의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이후에는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주를 시켜서 장면을 구성했습니다. 네. 한 관객분께서는 부녀가 닮지 않은 듯 보이지만 TV에 누워서 TV를 보는 자세가 되게 비슷했다라는 어떤 평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설 배우님께서 이제 완전히 메이크업을 안 하고 출연을 하셨는데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아무래도 좀. 전 너무 편했어요. 그냥 이제 선크림 하나 바르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계속 그렇게 작업하고 싶어요. 네.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랑 지우는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메이크업 안 하고 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크 드신 김에 그 엄마와 아빠가 이제 다투고 나서 이제 그 유리를 치울 때 그 진영의 발에 이제 유리 조각이 이제 밟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아물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 관객분께서는 뭐 어떠한 감정이나 의미를 가지고 연기를 하셨을까 그런 부분에 네,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좀 뭐 감독님이나 배우님 덧붙여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애매하신가요? 네네. 연기를 할 때는 그냥 그 상황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해석을 좀 더해보자면 가족이 가끔은 좀 아픈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좀 내다 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아프게 콕 박혀있는 유리조각이나 가시처럼 조금은 아픈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가시 그 유리조각을 뽑으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또 아무는 거니까 가족은 늘 그렇게 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아물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와, 꿈보다 해몽이 꿈도 좋았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싸웠을 때 이제 진영은 이제 그냥 이불을 덮어 쓴 채 그냥 이제 뭔가 나 몰라라 하게 되는데 뭐 일종의 그거에 대한 벌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빠와 이제 그 저기 뭐죠 공장장이 다 뭐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낼 때 그때는 용감하게 나가서 이제 그 뭔가 이제 어필도 하고 그 일종의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두 장면이 되게 좀 대비되는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 덧붙여 보고요. 좀 빠르게 그 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이한주 배우님 노래 실력을 들을 수 있었는데 컷이 넘어가서 편집된 건지 원래 대본에 디신이 없었는지 너무 아쉽다. 또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도 하셨기 때문에 어떠셨을까요? 없었어요. 없었고 노래할 새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그거는 거의 약간 애드립이었고 그 같이 촬영하셨던 선배님이 갑자기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방 틀어지지도 않았어가지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6개의 밤을 보시겠지만 노래는 아닌 걸로 죄송해요. 잘하더라고요. 네, 6개의 밤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그 없이 직접 이제 소화하시는데 꼭 궁금하시면 같이 한번 보시기를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박재일 배우님 연극 오펀스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보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크르다에서는 세상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구마를 수백 개 먹은 것 같았다. 배우님께서 연기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죠. 저는 영화를 아까 아민영 우리 배우가 자기가 대사를 하면서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대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90인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말투와 그 뭐라 그럴까 똑같은 세기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 저한테 오롯이 전달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렇지만 뭐 하나 또 자기 힘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또 능력은 없고 그런 사람 그런 그 경상도의 어떤 노인네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마다 뭐 굉장히 답답한 적이 많았었는데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섬찟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말투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야
내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역할을 하니까 나한테 그냥 숨어있던 우리 아버지가 튀어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연극은 매 순간 뭐 어떤 그 의미나 이런 걸 해석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그 캐릭터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장면을 잘 해석해서 잘 표현해내면은 또 연출이 또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속에서 그 캐릭터가 또 이렇게 표현되고 해석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저한테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아주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 아버지 캐릭터가 옥중에서 6개월이면 또 일어날 거다라고 했을 때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또 뭘 또 꾸미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취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캐릭터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면들이 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저기 언니 캐릭터인 소영이 사실 이제 그 진영이 가게 되면서 결혼은 했지만 이제 오롯이 또 아빠를 모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가는 게 맞냐라고 좀 싸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진영이 이렇게 갖게 됐고 이제 뭔가 아버지를 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배우님은 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혹시 생각이 좀 해보셨는지? 그 영화를 보면 오늘 저도 극장에서 두 번째 이제 관람을 하게 됐는데 그 볼 때마다 저도 그 후에 진영이가 떠난 후에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뵙고 챙기고 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소영이는 철저히 잘 거리를 두면서 필요할 때 이 정도쯤 가서 뭐 이렇게 좀 아버지 챙겨드려야겠다가 되게 있는 사람일 것 같고 어쩌면 진영이가 더 저보다 더 잘 곁에 이제 같이 집에 살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마음 닿으면서 더 챙겼던 건 진영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선배님들처럼 저도 저희 언니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되게 예전에 그 항상 이 연기 작업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꼭 해왔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웅크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니가 참다 나가서 돈이라도 벌으라고 했는데 그때 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영화 보는 내내 저도 저희 가족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엄마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나만 남았을 때에 대한 그 생각이 저는 너무 신선했고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상상이었는데 그걸 이야기로 만드셨다는 것에 되게 놀랐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소영은 좀 아버지에게 이골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 단둘이 이제 뭔가 케어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개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 말씀처럼 저도 뭔가 이설 배우님의 그 캐릭터에 좀 더 이제 원조를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한주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마지막에 이제 진영에게 설명해야 되는 막 이렇게 진영이 따져 물었을 때 설명해야 될 때 얼굴이 완전 빨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연기인 건지 아니면 뭐 술 한 잔 드신 건지 약간 정말 빨개가지고 혹시 그거는 테이크를 많이 해서 그런 거. 되게 격앙이 됐다. 농담이고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양되고 그리고 이게 그 이설 배우님도 그랬지만 저도 이게 감독님 약간 메이크업을 노 메이크업을 이렇게 계속 추구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얼굴이 금방 조금 붉어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매 테이크 갈 때마다 점점 더 격양이 돼서 얼굴도 발그레지고 목소리도 발그레지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또 질문을 소화하자면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 그 진영이 이제 오열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더 많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인서트 샷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그냥 운영되지 않는 그냥 불 꺼진 그 공장 안에 사무실이 보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거기서 더 힘을 내게 되는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이설 배우님께서는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설 배우님은 어떤 장면에서 엄마에 대한 진영의 마음이 가장 와닿는 장면이었나? 뭐 홀로 간 목욕탕, 엄마 침대에서 잠든 장면, 엄마가 보낸 사진, 엄마의 책상 정리 등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배우님? 저는 그 계단을 내려와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에서 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너무 충격이 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득 갑자기 그 엄마의 부재가 확 느껴져서 그 장면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장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품 정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일로서 다가오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어떤 행위로서만 다가왔을 것 같고, 엄마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났을 때는 그때 내가 정말 기대고 싶었던 그 순간에 엄마가 없구나, 이제 정말 엄마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로 전 장면이 이제 소영과 엄마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넌 왜 엄마처럼 탈락하노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 워킹홀리데이 거기 갔을 때도 표정이 안 좋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질문들이 이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민영 배우님께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창회 가실 때 입으신 의상이 너무 고급스럽고 색감도 아름답던데 의상 대여를 하신 건지 비용이 있어 보이던데 라는 얘기. 근데 너무 고왔죠, 진짜. 어떠실까요?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의상팀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모델이 괜찮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그쵸. 좋았어. 정말 그 다음에 그 감독님께 짧게,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에서 이제 중심을 두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데, 한 관객분께서는 대구 외에 염두에 두신 지역도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혹시 어떠실까요, 감독님? 작년에 강원도에서 좀 짧게 2 작업 정도 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작업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내용에서도 좀 변방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우리가 쉽게 좀 접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딱히 어떤 지역이라기보다 그냥 지역 전체가 그냥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하고. 그럼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편집 과정에서 어느 장면을 가지고 가장 고심 끝에 편집을 하셨는지, 뭐 그런 좀 비하인드가 있으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의 재등장 이후부터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물론 모든 장면에서 진짜 그 편집 감독님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호진의 재등장 이후에 이야기의 속도가 좀 붙어야 되고 감정이 조금은 그래도 고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배열이나 뭐 생략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아버지의 사실 그 이제 교도소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정보들이 좀 더 설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장면들을 다 촬영을 했음에도 좀 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이 조금 더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터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흐르다라는 제목 너무 시적이잖아요. 근데 또 영재로는 온 더 샌드 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좀 더 뭔가 명확한 어떤 느낌들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하긴 하는데 좀 시대성이 좀 많이 지워졌다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TV에서 나올 때 뭐 싸이월드 얘기도 나오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뭔가 보편적인 어떤 가족, 그러니까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면에서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벌새 같은 작품도 떠오르고 요즘 정말 좀 이렇게 한국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간만에 좀 정말 괜찮은 작품 만났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대구를 이제 위시한 어떤 그 로컬 영화들이 뭐 6개의 밤도 그렇고 이제 뭐 흐르다도 그렇고 뭐 그런 작품들이 좀 더 많이 소개되기를 좀 진심으로 좀 바라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뭐 흐르다에 대한 소개도 좋고 좀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고 저희 사인회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영화 관람과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다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영화 아까 상영되는 그 시간 안에 흐른 시간 안에 머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 좀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여기 선배님들이랑 같이 뵙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평소에도 되게 같이 꼭 연기하고 싶었던 선배님들도 이설 배우님, 진아 배우님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작품 이제 개봉해서 극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꼭 N차 관람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극장 너무 좋아하는데요. 또 좋은 작품 많이 하니까 여기 또 자주 오시고 이렇게 지금 개봉한 지 10일 열흘째인데 사실 많이 내려갔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좀 더 이렇게 상영하는 동안 더 힘 받을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은 보면 뭐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관객분들께서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거, 그게 가족 관계고 가족의 그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삼각 경기처럼 늘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그런 가족들 관계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이들의 그 뭐랄까 행복, 희망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아주 뜻깊고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관람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집을 때마다 퀴즈 내서 선물을 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빨리 내고 빨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제가 발리 여행 갔을 때 사온 팔찌예요. 흐르다 집을 때 경품으로 쓰려고 사왔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진영이 언니 그리고 형부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랑 엄마랑 먹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기 뒤에 분이 제일 빨랐어요. 맞습니다. 직접 오, 이 사람 너무 멋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진영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메고 있던 가방의 색깔은? 맞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알지만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선물로. 네, 흐르다 상영된 지 10일 정도 됐고 저도 이제 관객님들 평을 좀 보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하고 좀 답답함이 많다 이런 이제 감정들을 많이 이제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 때 정말 저의 모든 걸 갈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거나 그거를 지났지만 좀 마음에 계속 그것이 맴돌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닿길 바라면서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서 조금은 이 영화로 위로는 안 되지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게스트분들한테 얘기는 못 드렸는데 혹시 A열 분들 좀만 양해해 주실 수 있다면 앉아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혹시 마무리 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A열에. 네.